안녕하세요. 스포츠 왓수다 김창금. 김우석입니다. 자, 저희가 새로운 스포츠 평론, 담론, 해부 프로그램 하나 준비했죠. 그렇죠. 그 이름이 바로 스포츠 왓수다입니다. 저희 축구 해설가로 엄청나게 명성을 떨치셨던 분이죠. 영지대학교 교수님이신 신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동안 어쨌든 그 스포츠 쪽에는 좀 뜸하셨는데. 뜸했다 그러면 네. 방송에서 퇴출당했거나 인기가 없어가지고 잘렸거나 그런데 나는 자의적으로 내가 노느라고 안 나타나는데 뜸했다 그러면 좀 서운하지. 근데 화는 나. 화는 나. 나는 이 축구 권력자들하고 말이야. 맨날 글로 말로 싸웠거든. 한겨레 신문이 주범이에요. 이기루 기자라고 말이야. 와가지고 형이 아니면 한겨레 글 쓸 사람이 없어. 아예 안 하겠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형 하자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엮여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글을 쓰면 한자도 첨삭하지 말아라. 내 원고 보내면. 네네. 그럼 쓸게. 네. 그래서 첫 회 원고를 대한민국 축구의 최고 권력자한테 서한 형식으로 말이야. 네. 진짜 축구를 사랑하느냐는 식으로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가판에 난리 났다고 그 기사를 뭐 빼면 광고 어떠고 저떠고 뭐 연락이 오고 내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연이 됐던 거거든. 네. 그래서 지금 뜸하다 그랬잖아. 날 뜸하게 만든 주범이 한겨레 신문이요. 내가 그 컬럼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기루한테 야 니네 한겨레 신문에 그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색깔하면 돈이 안 되니 좀 바꾸자. 그게 무슨 얘기니? 한겨레 색깔에 고정관념이 있어. 뭐야 고정? 권력에 대한 비판. 그렇지. 그다음에 사회의 정의, 민주. 그래. 뭐 그런 얘기가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방송과 신문의 중간 형태로 하자. 그래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금요일 날 신문에 한쪽 지면을 줄 테니까 와이드 인터뷰를 하자는 거야. 형은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김창근을 만나가지고 했던 게 와이드 인터뷰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김창금이하고 어몽길이 만날 때는 그 북한산 가가지고 산 기어 올라가는 거를 에베레스트는 못 가니까 사진 찍고 그리고 인터뷰하고 그럼 김창금이 정리하고 내가 뜸하게 만든 주범입니까? 주범이 김창금, 이기루, 한겨레야. 하나 바로잡을 게 있어. 네네네. 과거에 인기가 한참 많았던 뭐 이런 식으로 과거용으로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과거라고 말씀드린 건 그 당시에 관심도가 더 많았다는 뜻인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훨씬 더, 왜냐하면 축구가 그때 훨씬 더 떴던 때 아닙니까? 지금은 나는 축구가 이렇게 산업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추락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축구 평가전에도 시청률이 30% 40% 왔다 갔다 했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참 대한민국 그 방송사에 시청률 1, 2, 3등 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미국식 방송을 했던 거야. 내가 축구할 때는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꿈. 가난해도 축구 선수가 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가 있었어. 근데 세월이 흘러서 2002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났어. 지금은 돈이 없으면 축구를 못해. 부모들이 돈 벌어서 회비 내야 돼, 대출전비 내야 돼, 그리고 축구화 사줘야 돼, 장비값 줘야 돼. 아까 민주 얘기 있잖아. 한겨레 신문 민주. 축구는 아직도 동토의 땅이야. 민주화가 되질 않았어. 아직도. 축구는 시장이 활성화돼야 돼. 축구의 그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야? 결국 선수고 구단이고 투자한 사람들이 그 시장을 주도를 해야 돼. 근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거나, 그죠? 그 축구를 도구로 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거하거나 개인이 예를 들어 국제기구에서 출세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전에도 조금은 어쨌든 그 회비를 내는 문화나 이런 문화는 똑같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회비 안 냈지, 우리 때는. 회비를 안 냈나요? 그때는 축구를 하면 학교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동창들이 지원하거나.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한민국이 축구를 제일 잘했던 대학이에요. 그때는 실업팀이 있는데 다 이기고 그 당시에 저 군실업이 나오는 게 대통령부대하고 선수권대회가 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대통령부대도 우승했고
선수권 대회도 우승했어. 어쨌든 여전히 자기는 탑이다. 네. 아니야, 탑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을 하다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숨거나 그런 적인데 나는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2000년 독일 월드컵 때 한국 경기 끝나고 어느 지역으로 가서 다른 조 경기를 하기로 돼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 PD가. 전화가 와가지고 신 의원님 어제 시청률 경쟁하는 타 방송사에서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서 옵사이드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신 의원님이 그 해설을 잘못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신 의원님 한 2경기 좀 쉬었다가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 무슨 얘기냐? PD 분명히 얘기해라. 당신의 회사에 커멘테이터가 올바른 해설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반론을 제시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래, 그러면 당신이 그렇다면 오케이. 나는 그러면 방송을 손을 놓고 들어가겠다. 비행기표가 없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갈게. 그 비행기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프라이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그거는 볼의 방향이 우리도 김 박사도 축구를 하지만 볼이 발끝을 떠났을 때 볼의 방향이 골로 향했을 때 최종 수비 라인과 공격수의 위치를 갖고 옵사이드라는데 골대가 아니라 옆으로 횡패스 했을 때는 저희가 10명이 들어갔어도 옵사이드가 아니에요. 근데 횡패스가 되는데 한국이 이유가 걷어차가지고 저 상대 골문 쪽으로 향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거기에 프라이가 옵사이드 위치냐 아니냐 그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부심이 깃발들어 걔들이 피파에서 카메라가 잡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언뜻 보니까 부심이 깃발을 들었는데 주심은 골을 선언했습니다. 네. 느린 그림이 나오면 그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언뜻 보니까 한국 선수 발을 맞고 볼이 굴절된 것 같습니다라고 초를 쳤어. 네. 자, 느린 그림이 나오네요. 자, 저쪽 패스를 갈 때 횡패스로 갑니다. 맞네요. 이호 선수가 볼을 끊으려고 해서 볼이 굴절돼서 갔습니다. 자, 법률적 용어지만 부심이 깃발을 들었지만 농구는 다심제다. 휘슬을 여럿이 갖고 있으니까 축구는 주심만, 레프리만 휘슬을 갖고 있다. 부심은 보조 심판이다. 법률적 용어로 기각된 거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지만 이거는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라고 해서 그리고 골 먹으면 열받잖아. 그러니까 톤다운해서 시청자들이 전혀 이 방송이 여우지. 그래 그렇게 했어. 그래 방송 끝나고 와가지고 한국 식당에 상계 방송사가 다 모였는데 내가 일했던 M본부에서 PD가 뛰어오더니 신 의원님 그거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림을 설명했어. 자, 이렇게 돼서 이거 옵사이드가 아니다.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밤에 3D로 해가지고 패스될 때 그걸 다 해가지고 놀란거리도 아니었었어. 이건 역시 국뽕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하면 스위스를 상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골을 넣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골이라고 주장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옵사이드라고 스위스 축구 팬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또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겠죠.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룰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룰은 룰대로 인정하고 또 감정은 폭발하지만 다시 이제 이성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도 이 스포츠 민족주의나 이런 집단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지만 또 한계이기도 하고요. 한국 축구는 예선 탈락하거나 중요한 데 지면 그 책임에 그 볼문은 감독이었었다고. 감독한테 뒤집었어요. 네. 그리고 그 행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은 사실은 감독을 선임하거나 지원하거나 그렇지만 정부를 취득하거나 하는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축구협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감독한테 다 뒤집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도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운동선수야. 그런데 대학 때부터 클래식을 듣고 또 다도에 심취하고 또 지금은 미술, 회화에 또 관심이 많아서 완전히 수집가 겸 열렬한 애호가 이렇게 또 하시거든요. 나는 20년을 볼을 찼어. 아마 축구하는 사람 좀 나만큼 우승 많이 하는 사람 없을걸? 근데 20년 동안 축구를 통해서 배운 거는 승복하고 승부의 공정성, 스포츠가 갖고 있는 이런 가치 구현이 아니라 야, 상대방 저놈이 잘하니까 가서 받아버려. 실어버려. 쓸어버려. 이런 거야. 근데 그거는 축구, 농구, 야구 할 것 없이 그래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어. 그거는 사회 현상이에요. 그것을 통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이기면 다 선이야. 지면은 악이야. 옵사이드도 그 선상에서 있었던 현상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같이 미쳐가지고 축구 선수만 야구 선수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똑같아. 그게 우리의 문화 수준이야. 그 문화라는 것은 축구, 그다음에 음악, 미술할 것이 다 똑같아. 그게 국민의 전체적인 문화적 지표라고도 들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는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나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폭력성, 네. 이것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미쳐버리니까. 그리고 옵사이드 그 파동이 났을 때, 야, 이 자식들아, 웃기지 마라. 이게 뭐 웃기는 놈들이래?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떠난다고 뻥 차고 왔어요. 와가지고 난들 화가 안 나겠냐고. 그렇죠. 비 오는 날 한강을 달렸고, 그리고 새벽에 연대디산 안산을 탔어요.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턴테이블에 베토벤의 운명과 영웅을 들고, 내 지론이 나보다 약한 놈하고는 안 싸워. 10대 때리고 20대 때리다 한 놈 맞으면 쪽팔리잖아. 나는 센 놈하고 싸운다고 지론이었어. 또 축구의 민주화를 위해서, 축구의 산업화를 위해서. 근데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그러니까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 문화는 변해야 돼. 그래서 차와 음악과 그림을 보는 거야. 소정 병관식 선생은 국전 심사 때 우리나라 미술계를 주도하던 그 심사위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니까 자기도 심사위원 다 와가지고 인사당에서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먹다가 냉면 대접을 집어던진 거야. 그리고 미술계에서 퇴출당했어. 그리고 그림이 안 팔려요. 그 화랑 주인이 와서 화상이 선생님 그림은 너무 진해서 그림이 안 팔리는데요. 좀 묽게 그리면 어떡해요? 소정 변관식 선생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보리에 먹을 더 갈아가지고 정묵법이라고 그래요. 쿡쿡 찍어가지고 혀에다 찍어가지고 더 정묵법으로 진하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면서 하는 얘기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 그림은 후대에 알아줄 것이다. 근데 6대 화가가 있어요. 의제 허백년 선생부터 해서 청전 이상범, 소정 병관 이런 분들이 제일 유명한데 시간이 흘러서 변관식 선생 그림은 청전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거야. 나는 그 당시에 소정 병관식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방송에 출연하라고 그래도 야 이놈들아 나는 소정이다. 니들이 내가 해설을 젊은 나이에서 월드컵 5번이나 갔다 왔는데 열정이 없는데 다시 방송하기 싫은 거야. 나는 오늘도 사실 여기 오기 싫은데 이 친구가 형 나 박사학위 받았는데 야 축하한다. 형 유튜브를 하는데 그래 야 인생 몇이 어려워졌지. 그래 유튜브는 해야 돼. 야 근데 야 동생 재밌어야 되잖아. 우정 출연하는 거야. 근데 왔더니 뭐 자주 나오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최근에 말이야. 그 당시 이제 옵사이드 관련된 영상들이 지금 올라와서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응원글이 엄청 많아요. 많지. 네. 그래가지고 SBS에서 네. 뭐라 그러냐면 네. 그 PD가 네. 형 나와. 이제서야? 형 그 중계방송했던 거 모르는 세대들이 뭐라고 댓글을 다니면 수십만 통이 조회가 됐는데 형이 정말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세월호도 그 당시에 왜 문제가 됐느냐. 신문선 교수님을 존경한다 뭐 이게 댓글에 달리니까 형 나와서 그래.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내가 오줌이 매려워도 SBS 쪽 보고 오줌을 안 낸다. 이미 지나간 거 다 털어. 근데 예술가는 그 정도 조크도 하고 그리고 농담도 하고 사는 거야. 옵사이드는 내 인생의 하나의 점일 뿐이야. 나는 지금도 출연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나는 소정이라니까. 소정 선생을 화상에 밥을 대접해요. 그냥 거지야. 그림 잘 안 팔리니까. 근데 밥을 얻어 먹으면 이 양반이 올 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뭘 꺼내고 손에 쥐고가 자기가 그린 소정 사인이든 그림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정 선생이 저쪽 성북동 언저리에 살아서 겨울에 추우니까 화상에 그림이 안 팔리는 가난한 화가니까 저 양반 난방이나 할까 그래가지고 등짐 지는 사람한테 장작을 돈을 지불해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소정한테 갔더니 소정이 큰 기침을 하고 누가 왔는가 그러니까 소정 부인이 얼마나 좋아 집은 추워 죽겠는데 나무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소정 선생이 그건 뭐야 그리고 큰 소리 치고 가지고 가는 게 소정이야.
그게 예술가야. 돌아가신 하일성 선배하고 내가 늘 얘기를 했어. 하 선배는 굴하고 신문선이 신진실입니다. 그리고서 둘이서 길거리로 웃었다니까. 상계방송사가 실전 줬던 야구 중계하면 하일성이 그거 받아야 돼. 축구 중계 신문선이어야 돼. 그러면 합동방송이니까 오관영 씨 배구에 합동방송 해설. 하일성 선배. 나 그러잖아. 그럼 호텔에서 밥 먹기 전에 프론트에 모이잖아. 그런 기자들, 아나운서들이 다들 귀를 이만하게 하죠. 모이잖아. 그럼 하일성 씨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상대가 오관영 씨야. 스포츠홀이 창사기념일이었는데 하일성, 오관영, 그다음에 누구야? 허구현 씨. 신문선 4사람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4사람이 이 구라의 신들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관영 씨가 말씀을 하는데 말이야. 1시간 20분에 내가 정확히 시간을 쟀어요. 그러니까 하일성 씨는 아무 소리 못하고 허구현 씨가 옆에 있다가 신 의원 MBC 좀 얘기도 좀 하게 해라. KBS 해설자들이니까. 1시간 20분 하더니 하일성 씨한테 넘어갔어. 하일성 씨가 30몇 분을 하는데 나는 오후 2시에 연세대학교에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가는 거야. 나는 전화로 합시다. 그리고 가서 수업을 하고 저녁 때 내가 궁금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허구현 씨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뒤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얼마 얘기도 못했대. 그래서 전화로 인터뷰했다는 거야. 한국에 이 해설계의 구라는 오관영 씨, 하일성 씨, 그리고 신문선은 신진실이요. 그날 사실 팩트는 근황 토크였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신문선 교수는 소전 병관식이 돼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옛날에는 굉장히 바쁘셨는데 뜸하다고 얘기를 하지 마. 내가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할 게 뭐냐면 한겨레 신문뿐이 아니라 중앙일보하고 스포츠홀에 그 20년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논평위원들은 다 봉급받고 썼다고. 한 번도 원금 마감 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살면서 내가 잘못하잖아. 그러면 좁게 보면 축구한 사람들, 넓게 보면 체육인들, 그렇지. 네, 그렇게 욕을 먹일 것 같아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도 조심했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저희가 표현 잘못해서 운둔하신다는 표현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그걸 맞히면 내가 다음에 내가 나올게. 조선의 3대화가 아우? 겸재정선. 또. 그냥 장승업이. 오원 장승업 또. 신윤복, 김홍도 4명이 되네요. 지금 틀렸어. 지금 당신 얘기한 거에 정답이 있는데 3대 화가는 그지 오원서부터 해서 그 한 사람이 안 나왔어. 그걸 나한테 문자로 보내라고. 그러면 그걸 지금 겸재는 4대 화가 할 때 집어넣는 거야. 인왕 재색도는 그거는 국보요. 근데 인왕 재색도를 내가 얘기하고 갈게 오늘. 이게 사실은 말품 팔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 오늘 개업하는 거야. 이거 던지고 가는 거야. 그렇죠. 개업집이니까 이렇게 한번 또 좀 써주세요. 또 마케팅 한번 해주셔야죠. 인왕 재색도라는 것은 겸재가 인왕산 근처에 살았어요. 근데 인왕산을 검게 그렸어. 왜 그러면 그 바위를 검게 그렸을까? 그리고 인왕산에 폭포가 쏟아져요. 인왕산 가봤어? 폭포가 없다고. 근데 그 옆에 집이 하나 있어.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시대 때 비가 많이 온 거야. 장맛비가.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 계곡에 물이 넘쳐 오르니까 그 겸재가 폭포를 그렸고 비에 젖어서 젖은 바위를 검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있는데 나중에 그 연구한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겸재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검은 바위도 아니었고 폭포가 아니라 여기에 집이야. 친구 집이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야. 스포츠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근데 기자들이 맨날 스트레이트선 교수는 누가 이겼다, 누가 어쩌다. 신문선이가 옵사이트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문선이가 정치적으로 축구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고 한겨레 신문에 컬럼을 쏟아 부딪혔다. 이런 얘기를 해야 스토리가 재밌고 스포츠가 풍성해지는 거야. 자, 그럼 저는 갑니다. 자, 갑니다. 갈게요. 조금 더 발전된 스포츠 왓수다가 돼서 돌아오는 걸로 노력하실 거죠? 당연하죠.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